일단 계약하는 날에는 순수하게 3,920만 원 몫이라고 합니다.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구나. 마련을 시작하고 싶은 부인분들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지중생활입니다. 어느덧 내 집 마련 시리즈의 마지막인 부동산 임장 편입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임장은 꼭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초보자 분들은 임장 가기 전에 내가 뭘 조사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부동산에 가서도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저도 제가 집을 사기 전에 임장을 총 4번 다녀왔는데, 부동산에 들어가서는 뭘 물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임장 가기 전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했었어요. 임장을 좀 준비가 안 된 채로 가면서 허탕을 친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불이니 분들이 좀 임장 가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장편은 총 2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이니 분들이 임장 가기 전에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될 것들, 불이니 입장에서 정말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고, 또 그것들 어떻게 보는지 영상 뒤편에 실습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임장을 간 현장을 브이로그식으로 담아서 임장을 갔을 때는 현장에서 어떤 것을 보고 부동산에 가면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브이로그로 편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부동산 책을 읽고 강의도 듣고 전자책을 보면서 공부한 저만의 방법이니까요. 보시면서 이런 방법이 좋다, 이렇게 해도 좋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장 가기 전 공부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내가 어디 부동산 임장을 갈지 지역을 정하고, 정한 지역을 세부적으로 좀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역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을 정리하는 단계로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부동산 사려는 지역을 정할 때 몇 가지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세대수는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 일자리가 많다든지 사람들이 계속 몰린다는 지역이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나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크겠죠. 그 다음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지 또 유출되고 있는 지역인지를 봅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 좋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지역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항상 많고 부동산 거래도 좀 더 활발할 테니까. 그리고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인구는 30만 이상의 도시를 사라고 하는 것이 좀 통용되는 기준이에요. 너무 인구가 적으면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적으니까요. 해당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 즉 공급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또 현재 공급이 너무 많다면 미분양이 쌓여 있을 텐데 미분양이 지금 늘고 있는지 감소하는지를 봅니다. 임장갈 지역이 정해졌다면 이제 해당 지역을 대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사실 지역을 공부하는 것도 정말 자세하게 들어가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봐야 돼요. 하지만 저희 같은 불이니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공부하려면 사실 너무 방대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분들이 이미 정리해 놓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을 추려낼 겁니다. 네이버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 임장, 지역 분석, 이렇게 키워드로 잡아주세요. 이 송도 임장 지역 분석 외에 내가 원하는 지역, 그리고 시세지도 이렇게 검색하셔도 원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블로그에 다른 분들이 지역을 분석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송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에서 봤던 수요와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고 전세나 매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학군, 상권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 봅니다. 이번엔 돌아가서 다른 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세종시 임장 시세지도 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종시 지역을 분석한 다른 분들의 글이 많은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또 세종시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미분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이 있고, 또 여기 상급지, 하급지 이런 것도 구분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정리한 것들을 보면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학군, 교통호재, 상권, 개발호재, 그리고 시세지도랑 그 각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들의 시세를 한눈에 지도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객노노의 분위지도 메뉴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의 상급지와 하급지를 구분해 놓으면 해당 지역을 임장 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임장을 가려는 지역의 대략적인 행정구역, 개발과 교통호재, 도시계획, 학원과 상권 등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시세지도까지 파악을 했다면 우선은 이걸 보고 임장을 가도 되긴 하는데요. 내가 진짜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조금 더 노가다를 해서 실제로 부동산에 거래되는 매물들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매물들을 추려서 부동산에 물어보고 임장을 해야 합니다. 매물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부동산 지인에 가서 아파트 리스트들을 다 뽑고 또 호객노노에 가서 고점 대비 하락률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매물들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추천했었던 꼼꼼한 김 과장님의 전자책에서 나왔던 방법과 유튜브의 여러 영상, 특히 헨다님의 이 영상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하는 규격을 완성을 했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임장 가기 전에 이렇게 리스트에 정리를 해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매물들을 추리고 그 매물들 위주로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사용한 스프레드시트를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놨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파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동산 임장 가기 전 내용을 다뤄봤는데 어떠셨을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여러분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임장 간 현장을 브이로그로 담아서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소개되었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방법, 입주 물량, 그리고 인구수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은 영상 뒤에서 따로 브로그로 이어집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각 지역의 인구와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지는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컴퓨터로 보는 걸 더 추천드리는데요. 우선 부동산 지인 사이트로 가시고요. 여기서 지인 빅데이터 메뉴로 갑니다. 그럼 여기 인구수, 세대수 메뉴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골라주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를 한번 봐볼게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세대수 추이가 나타납니다. 지금 남양주시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세대수도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 쪽을 한번 볼게요. 검색.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계속 꾸준히 줄어들다가 2020년 초부터 조금씩 다시 늘어났고, 세대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계속 2020년까지 줄어들다가 2020년부터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이번에는 인구의 전출입, 인구가 나가는 지역인지 들어오는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객논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이 있고 여기 분석에서 인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기를 조정해줍니다. 저는 약 한 2년 전으로 조정할게요. 아까 예시에서는 화성을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화성이 보시면 지금 화성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구가 유입된 지역이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인구가 나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화성에서는 각각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을까요? 화성시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그럼 이렇게 화성시에서 들어오고 있는 인구들의 화살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1년 반 대비 지금 순전입은 7% 증가를 했고 안산시나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에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네요. 다음은 향후 3, 4년간의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많은지 적은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동산 지인에서 보는 방법도 있고 아실에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아실을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아실을 들어가 주시고 홈 메뉴에 공급 물량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간을 한 2017년도 정도로 잡고 입주 물량은 인천의 송도를 한번 볼게요.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빨간 점선, 여기 적정 수요 1932라고 써져 있는 게 저희가 이 지역의 적정 수요고, 이 지금 현재 보시면 빨간색 점선보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 말은 적정 수요보다 향후 한 2-3년간의 공급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시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 과천시 같은 경우도 적정 수요 점선보다 조금 공급이 더 많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까 송도는 좀 공급이 2-3년간 많은 예정이었는데 그만큼 미분양도 많이 쌓였을까요? 미분양을 보는 방법도 앞에 아실 메뉴로 가시면 여기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기간을 2017년부터 조정해주고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구를 골라줄게요. 그러면 현재 보시면은 미분양이 2017년도에 있다가 그 이후에 소진이 되었다가 2021년부터 미분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걸 보니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매매지수와 전세지수, 그러니까 현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것 또한 부동산 지인에서 볼 수도 있고 아실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실을 이용해서 볼게요. 아실에 있는 메뉴 중에서 여기서 가격 변동을 눌러주세요. 가격 변동을 눌러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시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지역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로 된 시점에서 봤을 때 2022년 초부터 지금 매매지수도 전세지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인천, 송도, 연수구를 골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는 계속 매매랑 전세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매매와 전세 지수가 2022년 초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